야, 이걸 진짜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모빌리티쇼 프레스데이에 다녀왔는데요. 규모가 예전만큼 크진 않아도 주목할 만한 차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넥소 풀체인지부터 시작해서 G90 컨버터블, 하이브리드 기술이 강조된 신형 911 등등 굉장히 굵직한 차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국내 모빌리티쇼와 가장 큰 차이라 하면 비아디가 출품을 했다는 거겠죠. 규모가 꽤 큰 부스였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었던 차가 시리나 양왕이 아닌 팡청바오의 바오5였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우리 발음으로 영 끌리지가 않지만 해외 전략 브랜드인 덴자로 대신 들어가도 되고, 차를 보면 와 이거 뭐지? 이런 반응이 절로 나오거든요. 저희가 중국으로 출장을 갔을 당시에도 가장 인상 깊었던 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내에 들어오면 해볼만 하겠다 싶은 차이기도 했는데 서울 모빌리티쇼에 출품했다는 건 뭔가 기대를 걸어봐도 된다는 걸까요? 오늘은 그래서 팡청 바오5는 어떤 차고 국내 출시 가능성은 있는 건지, 그리고 국내 브랜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시작 전에 최신 소식이 있어서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아디 아토3 고객 인도가 계속 지연되고 있죠.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탓이었는데 최근에 보조금이 확정됐고 고객 인도도 이달 14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바오5를 계속해서 눈여겨봤던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에 출시된다는 소문도 있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과한 기교가 없는 차라 더 완벽하게 느껴지는 차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양날의 검인 게 중국 브랜드라 해도 전기차에 이것저것 기능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전기차라는 것 자체가 혁신을 요구하고 자율주행 기술 같은 건 특히나 혁신 경쟁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기교가 들어가면 뭔가 어설프고 알 수 없는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비아디 본사로 출장을 갔을 당시에도 양왕보다 바오5에 끌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국내 브랜드들이 참고할 만한 것들도 있는데 이건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요. 바오5는 1.5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과 2개의 전기 모터를 결합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최고 출력이 687마력이 달하고 제로백은 4.8초에 불과합니다. 웬만한 고성능 중형 세단보다도 빠른 거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순수 전기 모드로는 CLTC 기준 125km를 갈 수 있고, 비아디가 주장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별도의 검증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가솔린 엔진하고 결합할 경우 총 주행거리가 1200km에 달하는 걸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차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유명한데 DMO 플랫폼의 특징이자 장점이 뭐냐? 쉽게 비유하면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수 전기 모드로 일상적인 출퇴근이나 도심 주행에서 전기차처럼 작동하고요. 오프로드에서는 저속으로 높은 토크가 요구될 때 전기 모터로 더욱 정밀한 제어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기 모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토크를 분배하거나 엔진만으로 구동하는 것보다 더 정밀한 제어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륜구동 시스템이나 LSD 앞에 전기 동력을 뜻하는 알파벳 E가 붙어있기도 하고요. 하이브리드 주행은 이제 배터리 잔량이 부족하거나 고속 주행을 할 때 엔진의 발전과 보조 역할을 위해 구동되고, 아예 엔진으로만 구동해서 가는 건 오히려 제한적인 거죠. 비아디 쪽에선 직렬 하이브리드에 가까운 설계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긴 한데 전기차처럼 충전이 필요한 건 또 아닙니다. 리차지 모드가 있는데 필요하면 엔진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자체 충전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외부 충전이 어려운 상황에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차체 크기는 소렌토보다는 크고요. 바디온 프레임 차라서 그런지 비아디 출장 당시에도 오프로드 성능을 특히나 강조했던 차이기도 합니다. 급속 충전을 지원해서 30에서 80%까지 걸리는 충전 시간은 약 16분 정도라고 하고, 2천만원대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있던데 중국 내 가격은 하나로 약 4,8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일단 그냥 봐도 딱히 거부감 없게 생기지 않았나요? 만약 국내에 들어온다면 아토3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엠블럼이나 로고 같은 걸 한국화해서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한자로 된 엠블럼은 특히나 바꿔서 들어와야겠지만 약간 포드의 SUV 라인업 같기도 하고, 후면부는 특히나 브롱코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4천만원대 차라는 걸 감안한다면 이 정도 외관 퀄리티면 꽤 좋은 거죠. 후면 트렁크도 냉장고 형태로 열리면서 소프트 클로징 기능도 탑재되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외관보다 실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뭔가 중국차스럽지 않게 정제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차가 외관만큼 실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외관은 레트로인데 실내는 너무 미래지향적이면 이질감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디스플레이 3개를 중심으로 외관과 어울리는 물리 버튼들, 특히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기어 레버 디자인까지 더해져서 감성을 굉장히 잘 살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직 들어오는 차도 아닌데 뭐 벌써부터 칭찬을 해? 이런 거죠. 그런데 사실 바오5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보단 국내 브랜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름의 빌드업을 한 거라고 봐주시면
보시면 됩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지금 이런 차가 없죠. 현대차가 최근에 산타페나 팰리세이드를 가지고 레트로 감성을 살리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어쨌든 아직까진 도시명 SUV 성격이 강합니다. 차종으로 비유하자면 랭글러나 디펜더 같은 차가 국내에는 지금 없다는 거죠. 그런데 쭉 보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KGM한테 굉장히 어울리는 차라는 생각 안 드셨나요? 그렇잖아요. 사실상 KGM한테 국내 소비자들이 바라고 있던 걸 모두 갖춘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각진 정통형 SUV 디자인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심지어 물리 버튼도 감성 뿜뿜입니다. 여기에 레트로 디자인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만 현대적인 기술도 대거 들어가서 요즘 타고 다니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요즘 나오는 차들하고 결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브랜드 정체성을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KGM한테 그럼 이런 차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맞냐? 저는 최근 들어 그 계기가 생겼다고 봅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진짜 비판이 거의 8할이었다면 최근에 출시한 토레스 하이브리드부터는 조금씩 행보가 달라지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였나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UI UX도 서서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개선될 게 많긴 하지만 시작이라도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고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의미가 꽤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대를 다시 걸어봐도 된다는 거죠. 왜? 우리한테는 KR10이 있습니다. 자꾸 어떤 분이 꿈 얘기를 하면서 KR10 개발을 안 한다는 댓글을 계속 다시던데 최근에 다시 확인을 해본 결과 개발을 안 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었고요. 따로 취재해보니 이 소문을 처음 유포한 사람을 사내에서 계속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디자인 개선 방향이라던가 출시 시기 같은 것도 조율 중에 있고 다만 파워트레인의 경우 최근에 협약을 알린 체리차와 공동 개발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들어갈지 비아디와 협업한 시스템이 들어갈지는 아직 확실한 정보가 없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비아디와 협업한 시스템이 유력하다고 하고요. KR10을 연구 개발하는 분들이 바오5는 특히나 참고할 게 굉장히 많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비아디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관련해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논평 가치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참고할 건 간단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외관 디자인이야 코란도를 잘 계승하면 될 일이고 무엇보다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소프트웨어 기반이 탄탄해야 UI UX도 보기 좋게 구동할 수 있을 거잖아요. 메뉴의 구성이라던가 작동 방식 그리고 물리 버튼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는 게 좋을지 충분히 참고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듣는 것들입니다. 이건 어떤 걸 말하는 거냐? 마케팅과 스토리텔링 관련된 얘기인데요. 바오5가 정통 오프로드 이미지에 첨단 기술과 전동화를 결합해서 현대판 군용차 감성이라는 걸 주로 밀고 있거든요. 이게 KGM한테는 좀 더 수월할 수 있는 게 코란도라는 상징적인 모델이 있고 KR10은 실제로 이 차를 개성하는 거잖아요. 기존 차들의 단점 중 가장 컸던 게 오래된 파워트레인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하면서 이건 사실상 해소했고 동시에 상징적인 모델이 감성을 제대로 부각해서 다른 브랜드와는 전혀 다른 장점을 갖고 있다고 어필하는 겁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 변화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오5는 아직 공식 입장은 없지만 국내 출시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와중에 서울 모빌리티쇼 출품도 된 거라서 소식이 나오는 대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KGM이 KR10을 개발하면서 충분히 참고할 만한 차 아닐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